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남성 시청자입니다. 아직 젊은 남자인 제가 이곳 유튜브를 시청하는 게 이상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일하면서 귀동냥해야 할 시간이 많다 보니 이곳을 자주 시청하게 됐습니다.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만큼 시간 빨리 가고 재밌는 채널은 없거든요. 그런데 저도 나름의 사연이 있는 놈이라 짬을 내서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제 아내였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곳에 많은 분들이 시어머니 되는 입장이시라 제 아내였던 사람에게 많이들 화가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 아내였던 사람이 어떤 짓을 했길래 화를 내게 만드는 사람인지 제 사연을 들어보시죠. 저희 집은 동네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알 정도로 꽤 유명한 집이었습니다. 뭐 대단한 부잣집이나 그런 건 아니고 저희 조부모님이 유명한 식당을 운영하셨거든요. 손맛이 좋으셨던 할머니께서 식당을 시작하셨고 그 당시에도 맛이 좋다고 알려져 가게는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장사가 잘 되니 벌이도 괜찮았고 저는 그런 유복한 집안의 유일한 외동아들로서 귀하게 자랄 수 있었죠. 식당을 업으로 하는 집안이었지만 손자를 귀하게 여기시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주방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하곤 하셨습니다. 조부모님의 뒤를 이어 부모님이 식당을 물려받으셨는데도 힘든 식당 일을 저에게까지 시키고 싶지 않으셨던 건지 저는 어른들께 항상 공부만 열심히 잘 하라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렇게 식당 일은 저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여기며 나이를 먹었고 시간이 흘러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 됐습니다. 어른들이 바라시던 대로 열심히 공부해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직장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제가 이직을 준비하던 중 어머니께서 몸이 편찮으시게 되셨습니다. 할머니의 뒤를 이어 가게 안주인이 되셔서 아버지와 가게를 운영하시다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도 여전히 식당을 운영하시며 너무 오랫동안 열심히 사셔서 그런지 어머니께서는 늘 여기저기 아프신 곳이 많으셨어요. 그래도 이전까지는 약을 드시고 병원을 갔다 오시면 괜찮았는데 어머니께서도 나이가 드셨는지 버티다 못해 기어이 몸이 고장나신 거죠. 그런데도 어머니께서는 아픈 몸을 이끌고 가게를 나가셨어요. 어머니, 그러지 말고 잠깐이라도 가게 쉬세요. 아니면 직원들한테 맡기시던가요. 사장이 가게 비우면 그 가게 망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아라. 그럼 한 몇 달이라도 문 닫고 쉬시든가 하세요. 어머니 지금 그 몸으로 어떻게 영업한다고 그러세요? 아이 됐어. 내가 아픈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정도는 약 먹고 견디면 그만이야. 두 발로 일어설 수 있으면 장사하는 거지 뭐 이런 거 가지고 가게 문을 닫니? 겨우 이 정도요? 어머니, 지금 무리하시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면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의사들이 하는 말이 다 똑같지 뭐. 그렇다고 내가 가게 문 닫아버리면 내가 나중에 너희 할머니 낯을 어떻게 보겠니? 수십 년간 해오셨던 가게를 닫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가게 문을 여셨으니까요.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나이 들어가시며 혼자 고생하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때마침 제가 이직 문제로 쉬고 있었으니 하는 수 없이 제가 어머니 일을 도와드리기로 했죠. 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으니 어머니 일을 덜어드리려 했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뒤늦게 젊어서도 하지 않았던 가게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봐야 주방을 관리하고 음식하는 건 시도도 할 수 없었지만 카운터를 지키고 손님 응대를 하는 것만으로도 몹시 힘들고 진이 빠지는 일이었어요. 한바탕 식사 시간을 보내고 나면 거의 녹초가 됐는데
젊은 나도 이렇게 힘든 일을 어른들은 어떻게 하셨던 건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수십 년을 핑계나 변명 없이 해오신 저희 조부모님과 부모님이 존경스러웠어요. 어릴 땐 장사가 잘 되니 마냥 좋았는데 그렇게 손님들을 꾸준히 맞이하기 위해서 조부모님과 부모님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런 고생을 직접 해보고 나니 저도 배우고 깨닫는 게 많았고 저는 자연스럽게 가게를 이어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어머니께서 이렇게 버거워하시는데 나중에 어머니께서 나이가 더 드시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할 테고 그렇게 된다면 제가 너무 아쉬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오랜 세월 이어진 가게의 명맥이 아쉬웠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태 식당 일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고 잠시 쉬고는 있지만 하고 있는 일이 있기에 가게를 물려받는데도 고민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히 한다고 나섰다가 되려 어머니에게 실망을 안기면 어쩌나 싶기도 하고 저로서도 하던 일을 포기하고 진로를 바꾸기에는 쉽게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고 혼자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섣불리 말을 꺼내지 못하고 몰래 주방 이모님들 어깨너머로 요리를 보고 배우며 장사가 끝난 뒤 혼자 요리 연습을 해보곤 했죠. 그렇게 어떻게든 가게를 위해 혼자 용을 쓰고 있는데 그런 제 상황을 알게 된 직원 하나가 저를 도와주더라고요. 식당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제게 많은 조언을 해줬는데 그게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어머니의 식당 직원이었는데 저는 저와 비슷한 나이에 식당 일을 하는 아내에게 궁금함이 있었어요. 보통 젊은 사람들은 하지 않으려던 일이다 보니 무슨 사정이 있나 싶었죠. 그런데 얘기를 하면서 알고 보니 어렸을 적 이유도 모른 채 버려져 보육원에서 나고 자랐다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혼자 어렵게 지내고 있지만 저희 어머니 밑에서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 꼭 이런 식당을 운영하고 싶다는 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아내는 자신이 바라는 미래를 위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을 배우고 노력하는 중이었죠. 그저 운이 좋아 여유로운 환경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던 저로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하는 그녀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분명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도 어쩜 사람이 그렇게 해맑고 밝을 수 있는지 저도 모르게 점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제 사정을 알고 저를 도와주기까지 하니 저는 그 사람이 더 좋아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나 제가 아픈 어머니 대신 가게 빈자리를 지키는 동안 물심양면으로 저를 도와주니까 말이죠. 그렇게 저는 아내에게 도움을 받으며 좋은 감정을 키워갔고 또래였던 저희는 붙어있는 시간만큼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그 후로 저는 고마운 마음을 핑계로 아내와 밖에서도 만나게 됐고 어느 날 서로 마음을 확인한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결혼이 확실한 것도 아닌데 괜히 저희가 만난다는 걸 알리면 아내가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일을 배우고 있는데 저와 만나는 걸 어머니께서 아시면 어떻게든 서로 불편해질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싶었죠. 그래서 어머니께는 저희 관계를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 계획과 달리 결국 알려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분명 조심한다고 조심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아내가 제 아이를 임신하게 됐던 거죠. 진엽씨, 나 임신이래. 어떡하면 좋아? 임신? 그게 정말이야? 많이 놀랐지? 미안해.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희진이 너 꼭 책임질 거니까. 근데 사장님은 어떻게? 여태 비밀로 했는데 갑자기 이런 말 꺼내면 사장님이 나 반대하시면 어쩌지? 뱃속에 생명이 자라는 상황에 더 이상 교제 사실을 숨길 수 없었던 저는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희진 씨랑 만나고 있었어요. 만난 지는 좀 됐는데 혹시나 서로 불편할까봐 말씀을 못 드렸어요. 나중에 결혼 이야기가 확실해지면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게 희진 씨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책임지고 결혼해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진작 미리 설명하고 허락받아야 했는데 어쩌다 보니 일방적으로 통보하게 됐네요. 저는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이를 가지기까지 상황을 전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어머니께서 내내 얼굴이 어두우시더라고요. 둘이 처음부터 만나고 있었다고? 예,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제 딴엔 신중하려고 그런 건데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됐네요. 그럼 둘이 서로 좋아한다는 거야? 결혼까지 생각한다고? 예, 결혼해야죠. 제 예상보다 빨랐던 것뿐이지 원래도 만나다가 결혼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희진 씨 좋은 사람이잖아요. 글쎄다. 난 너희가 결혼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구나. 애 때문에 결혼하다가 괜히 서로 안 좋은 일만 되는 건 아닌지. 어머니는 아내가 고아라서 마음에 안 드시는 건지 제 마음을 재차 확인하실 만큼 저희의 결혼을 탐탁치 않아 하시는 듯 보였습니다. 딱 잘라 안 된다고 반대하신 건 아니지만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듯 확신하지 못하셨죠. 어머니 입장에서야 가게 직원과 아들이 교제한다는 것도 그렇고 만나는지도 몰랐던 저희가 갑자기 결혼 이야기부터 꺼내니 당황스러우실 법도 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말씀이 무슨 말인지는 알았지만 열심히 사는 아내가 좋았던 저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는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뭘 걱정하시는지 저도 알지만 저희 잘할 거예요. 어머니도 옆에서 보셔서 아시잖아요. 희진 씨 좋은 사람이라는 거. 비록 안타깝게도 부모님 없이 외롭게 자랐지만 그런데도 사랑할 줄 알고 주위 사람을 보듬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저한테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평소에 어머니 걱정도 많이 했고요. 저는 그런 희진 씨한테 고맙고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희진 씨가 가게 이어가면 되니까 더 걱정 없고요. 열심히 사는 희진 씨 보면서 저도 반성하고 노력하려 하고 있고 저희 분명 잘 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끝내 염려하시는 어머니에게 아내의 칭찬을 하며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더 배가 불러오기 전에 급히 아내와 결혼식을 올리게 됐죠. 어쩌다 보니 예상치 못하게 급한 결혼을 하긴 했지만 전 오히려 잘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아내를 믿고 있었고 저 대신 가업을 이어갈 아내 덕분에 저도 걱정을 덜 수 있었거든요. 난 당신한테 항상 고마워.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더 잘해보자. 갑자기 당신한테 책임을 떠넘긴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내가 옆에서 많이 도울게. 아니야. 난 오히려 날 믿고 맡겨주니 고맙지. 물론 나 같은 게 얼마나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나도 열심히 할게. 난 어떻게든 당신이랑 어머님에게 도움되고 싶은데 괜히 모자란 내가 폐를 끼치는 건 아닌가 걱정이야. 무슨 그런 걱정을 해. 당신만큼 적임자가 어딨다고. 솔직히 나보다는 당신이 가게 주인에 어울리지. 나야 손재주도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지만 당신은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 당신처럼 걸맞은 사람이 어디 있다 그래? 그동안 뒤에서 나 많이 도와준 것도 그렇고 당신 없었으면 내가 그만큼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자. 나도 당신 많이 도울게.
저희가 결혼했으니 아내가 주축이 되어 가업을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저는 덕분에 몸이 안 좋으신 어머니를 두고 마음을 놓을 수 있었고 미뤘던 이직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걱정을 접고 결혼 생활을 이어갔죠. 그런데 어머니께서 결혼을 허락하셨다고 마음을 활짝 열고 며느리와 다정히 지내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10시간 넘게 한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물론 회사 안에서 있었던 제가 가게에서 어머니와 아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전부 다 알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일을 마친 후 찾아간 가게에서 어머니가 아내를 대하는 모습이나 집에서 아내가 제게 어머니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데에서 두 사람의 상황을 알 수 있었죠. 어머님께서는 아직도 나를 며느리로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다른 직원들 앞이라 일부러 그러시는 것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단 한 번도 개인적인 걸 안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어. 나한테 궁금한 게 없으신지 뭘 물어보셔도 항상 당신 그리고 민우에 대해서만 물어보시는 거 있지?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인정을 해주시는 거야? 원래 우리 어머니가 별로 말씀이 많지 않으셔. 그건 당신도 가게 일하면서 봤으니 알 거 아니야. 너무 그렇게 생각하면 뭐든 그렇게 보이는 법이니까 너무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신경 쓰지 마. 아내를 안심시킨다고 둘러대긴 했지만 태어나 평생 어머니를 봐왔던 제가 왜 모르겠어요. 어머니께서 아내를 아직까지 완전히 다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하진 않았어요. 지금까지 아내가 저와 어머니께 보여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면 분명히 어머니께서도 아내의 진심을 알고 인정해 주실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 제 생각을 더 확신할 수 있게 만든 일도 생겼고요. 아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싶다고 말한 겁니다. 어머니를 모시자고? 나야 그럼 고맙긴 하지만 당신 괜찮겠어? 어머니 모신다는 게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닐 텐데. 혹시 당신 어머니 마음 열겠다고 이러는 거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당신 평소에 하던 것처럼 하면 어머니도 곧 인정해 주실 거라니까? 꼭 어머니께 인정받고 어머님 마음 열려고 모시겠다는 거 아니야. 어머님 계속 몸도 안 좋으신데 혼자서 지내시는 거 계속 마음에 걸렸어. 내가 매번 가게에서 어머님 건강 확인하고 당신이 전화 드린다고 해도 바로 옆에서 보는 것만 못하잖아. 또 우리가 옆에 없을 때 무슨 일이 어떻게 있을지도 모르고. 난 어머님과 같이 지낸다고 불편한 거 없어. 애초에 불편한 게 있었으면 당신이랑 결혼하고서 계속 가게 일하려고 했겠어? 우리끼리 지내는 것만큼 편하진 않겠지만 어머님과 같이 살면서 좋은 점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 특히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해서 그런지 내 꿈이 시부모님 모시면서 사는 거기도 했거든. 그러니까 어머님 모실 수 있게 당신이 도와줘. 내가 모시자고 말씀 꺼내면 분명히 괜찮다고 말씀하실 거란 말이야. 그때 당신이 내 말 좀 거들어. 알겠지? 처음엔 아내가 어머니의 마음을 하루라도 빨리 얻으려고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한 줄 알았습니다. 만약 그런 거라면 어머니를 모시지 않는 게 나을 거라고 말하려 했어요. 오히려 한 집에서 살면서 고부관계가 악화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 건강이 걱정된다고 또 부모님 없는 유년 시절을 보내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게 꿈이었다는 말을 들으며 그런 마음과 이유라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마음이든 제가 아내에게 고마워해야 하는 일이기도 했어요. 요즘같이 개인의 사생활을 중요시하고 점점 가족 구성원이 줄어드는 핵가족 시대에 일상생활이 불편해질 걸 자처하며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한 거니까요. 그때 아내에게는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 고마운 아내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게 또 몸이 좋지 않으신 어머니께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몸을 회복하실 수 있게 어머니를 설득해 저희 집으로 모시려고 했죠.
아유, 내가 못 움직이는 것도 아닌데 뭘 모시고 살아. 난 너희들 불편하게 할 생각 요만큼도 없다. 괜히 애쓰지 마라. 네, 어머니, 저희가 불편할 게 뭐가 있어요? 저야 제 어머니인데 불편한 게 없고 그 사람도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게 꿈인 사람인데 뭐가 불편하겠어요? 아니, 거기다 그 사람이 먼저 어머니를 모시고 싶다고 말한 거예요. 몸 안 좋으신 어머니께서 가게 일도 손에 놓지 않으려고 하시고 혼자 계시니까 예전부터 걱정돼서 안 되겠다고 제안한 거라고요. 저도 처음엔 그 사람이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걸 너무 가볍고 좋게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었는데 대화를 나누면서 제 생각보다 더 훨씬 많은 상황을 고민하고 고려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머니께서 그 사람 아직 완전히 못 받아들이시는 거 아는데요. 그 사람이 어머니 생각하는 건 어머니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깊고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좋게 봐주세요. 댁에서 아내의 마음을 듣게 된 어머니께서는 많이 놀란 모습이셨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자기 걱정을 하고 생각하는지 몰랐다는 표정이셨죠. 겉으로 감정을 표현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색하진 않으셨지만 어머니 얼굴을 보아하니 이번엔 감동하신 것 같았어요. 어머니 얼굴을 보며 허락하시겠구나 생각했죠.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정말 어머니께서는 아내 앞에서 모시고 살겠다는 제 제안을 허락하셨고요. 어머니 수락에 기쁘다 못해 눈물까지 글썽거리는 아내를 보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고부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든 더 나빠지지 않고 좋아질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한 것 같았어요. 분명 좋아질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 달리 상황은 나쁘게만 흘러갔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말이죠. 어머니께서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고 아내가 어머니께 잘하는 모습을 봤을 때만 해도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아내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고요.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갈등이 시작됐어요. 그 시작은 어머니를 걱정하는 아내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내는 몸이 아프신 어머니께서 일을 그만 손에서 놓으시고 자기에게 모든 걸 일임하길 바랬어요. 어머니께서는 끝까지 가게를 손에서 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셨고요. 사실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찌됐거나 아내가 몸이 아프신 어머니를 생각해서 꺼낸 말이었고 시간이 많이 앞당겨졌을 뿐이지 언젠가는 아내가 어머니의 가게를 물려받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어느 쪽 의견이건 어머니와 아내가 이해하고 양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서로 조금도 생각을 양보하지 않는 겁니다. 난 어머니께서 왜 저렇게 고집을 피우시는지 모르겠어. 지금까지 아프신 것만 봐도 가게 때문이라는 건 누구든 다 알잖아. 근데 왜 못 내놓겠다고 고집을 피우시는 거야? 예전에야 가게 물려받을 당신이 다른 일하고 있어서 몸이 아프셔도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이젠 가게 물려받을 내가 있잖아. 거기다 내가 가게 일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자신 몸 상하시면서까지 가게를 쥐고 계시려는 거냐고. 당신도 어머니 입장 되면 그렇게 쉽게 가게 일을 놓진 못할 거야. 할머니 밑에서 그 고생하고 나중엔 아버지와 같이 또 그 후엔 혼자서 피땀 흘려 운영해 오신 가게인데 얼마나 많은 추억과 애정이 있으시겠어. 당신이 어머니 생각해서 이러는 건 알겠는데 어머니 마음도 이해해줘. 나도 어머님께서 가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아. 그런데 그것도 상황 봐가면서 행동하셔야지. 지금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신 게 몇 년째야? 저러다 정말 크게 아프시면 그땐 어떡하려고? 난 어머님 없는 가게 보려고 바빠. 당신은 회사 다니려고 바빠. 그때 되면 어머님 간병이든 가게 일이든 뭐든 한 곳에는 신경을 쓸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일 생기기 전에 어머님 설득해서 가게 꾸려가려고 하는 거고. 아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아내 생각이 미래를 생각하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설득하려고 했죠.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어머니 나름의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걔가 가게 일에 대해서 알면 뭐 얼마나 한다고 가게 일을 넘겨? 내가 네 할머니께 가게를 맡아도 된다는 인정받았던 게 가게에서 일하고 몇 년째 되던 해인지 아니? 가게 일이 레시피 안다고 돈 셀 줄 안다고 끝인 것 같아? 당장 내일 가게 영업을 못하는 일이 벌어져도 대처하고 장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게 가게 일이야. 그렇게 하려면 고작 몇 년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고. 근데 네 처가 얼마나 일했다고 나보고 손을 놓으라는 거니? 가게 장사 잘 된다고 아무렇게나 팔면 가게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나 본데 손님 떨어지는 건 순식간이다. 우리보다 가게 찾아와 주시는 손님들 입이 더 예민하고 더 정확해. 내가 가게 비우면 그걸 귀신같이 알아차리는 게 손님들이라고. 그럼 걔도 내 몸 걱정할 게 아니라 자기가 주방에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나 붙잡고 더 배울 생각을 해야지. 나보고 쉬라니 그게 말이나 돼? 어머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사람도 어머니께서 완전히 가게에 손을 놓으라는 건 아니에요. 가게 일 봐주시되 병원 치료도 받으시면서 몸을 먼저 완전히 회복하시라는 거죠.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엔 그런 뜻이 아닌 것 같다. 걔가 말하는 건 내가 아예 가게 일에 손 떼는 걸 바래. 자기가 자기 식대로 가게를 운영하겠다는 뜻이라고. 나한테 그 잠깐 배운 요령으로 말이지. 어머니께서 아내의 뜻을 오해하는 것 같았지만 그렇다고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다 틀린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가게 일을 다 아는 건 아니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께서 또 부모님께서 가게를 운영해 오신 걸 보면 잠깐 몇 년 주방에 있고 가게 일을 배웠다고 가게를 맡아서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머니께서 하신 말도 아내가 한 말도 옳은 부분이 있었고 두 사람이 고집을 꺾지 않은 것도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있었던 저는 두 사람의 팽팽한 이견을 좁히고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게 일 때문에 생긴 갈등이 시간이 지나며 다른 갈등으로 번지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 아내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던 어머니나 그런 어머니를 직접 겪고 어머니 생각을 알고 있었던 아내가 다른 갈등을 겪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었죠. 두 사람의 갈등은 서로와 가게를 생각하던 갈등에서 점점 감정적인 갈등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저도 어머니와 아내의 사이를 중재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일이 생긴 겁니다. 어머니께서 쪽지 한 장을 남기고 사라지신 거죠. 여보, 일어나봐. 어머님께서 안 계셔. 일어나 보니까 이 쪽지 한 장만 남기시고 짐 챙겨서 사라지셨어. 휴대폰도 안 받으시고 집 전화, 가게 전화도 안 받으셔. 뭐? 어머니께서 안 계신다고? 갑자기 왜? 어딜 가셨는데? 나도 모르지. 난 우선 어머님 댁으로 가봤다가 거기에도 안 계시면 가게로 갈 테니까 당신은 출근하기 전까지 어머님께 전화 좀 해. 그런데도 연락을 안 받으시면 친척분들이나 친구분께 전화해서 어디 가셨는지 여쭤봐. 알겠지? 어머니께서 사전에 어디 간다는 말씀도 없으셨고 그 전날까지도 어떤 이상함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저와 아내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내는 바로 어머니 댁으로 뛰어나갔고 저는 전화와 문자를 동시에 하며 어머니와 연락을 닿으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어머니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찾아간 어머니 댁에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나가셨던 가게에도 안 계셨고 애타는 제 전화도 문자에도 답장 한 통 없었죠.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언급도 없이 사라진 어머님으로 인해 저나 아내나 당황스럽고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어머니 몸 상태가 아직 좋지 않던 상황이다 보니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 때마다 제 걱정은 몇 배로 커져갔죠. 아내는 어머니께서 사라지신 이유를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모두 나 때문인 것 같아.
내가 가게 일로 고집만 부리지 않았어도 어머님께서 갑자기 사라지시지는 않았을 텐데 괜히 나 때문에 내가 어머님께 스트레스를 받게 해서. 아직 어머니께서 왜 떠나셨는지 아무런 말씀 없으셨잖아. 그리고 너무 자책하지 마. 이젠 당신이 있으니 생각 정리도 할 겸 쉴 겸 여행을 가셨을 수도 있잖아. 내가 어머니 주변 분들께 계속 여쭤보고 있으니까 곧 어머니 행방 찾을 수 있을 거야. 우선 당신은 어머니 돌아오시기 전까지 가게에 문제 없도록 가게 일에만 신경 써줘. 어머니 찾는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여보, 미안해. 어머님 찾으면 내가 정말 죄송하다고, 앞으로 어머님 뜻으로 하겠다고 꼭 먼저 말해줘. 알겠지? 저도 적지 않게 놀라고 걱정하는 상황이었지만 우선 아내를 달랬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어머님 주변 분들을 찾아가고 연락드리며 어머니의 행방을 찾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친척분들도 어머니 친구분들도 어머니께서 사라지신 걸 모르고 계셨어요. 이제 경찰에게 실종 신고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 우연히 식당 단골 손님으로부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이 때문에 가게를 비워야 해서 제가 잠시 카운터를 보고 있었는데 그 단골 손님께서 어머니를 찾으시더라고요. 오늘은 아드님께서 계시네. 저번에도 언니 대신 며느리가 있던데 언니 어디 갔어요? 아, 예. 잠시 몸이 안 좋으셔서 쉬고 계세요. 아유, 그래요? 언니가 많이 힘들어하더니 결국 병이 났나 보네. 안 그래도 언니 몸이 몇 년째 안 좋았잖아요. 아, 네. 그런데 내가 가족 일에 끼어들면 좀 뭐하긴 한데 언니 병까지 났다고 하니까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요. 한마디만 할게요. 아드님도 중간에서 힘들겠지만 그래도 너무하다 싶은 일에는 나서서 중재하고 그래요. 아무리 요즘 세상 며느리들도 할 말은 하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선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 넘으면 누군가는 혼을 내든 질책을 하든 잘못됐다고 말해줘야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을 넘다니 제 아내가요? 몰랐죠? 언니가 며느리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하긴 언니가 자식 걱정을 오죽해야지. 고자질하듯이 자식 머리 아플 일을 말할 사람이 아니기도 하고 워낙 마음이 여리니까 일 크게 만들려고도 하지 않고 그래서 혼자 끙끙 앓으면서 진짜 힘들어했어요. 나한테도 안 털어놓으려고 한 걸 내가 며칠 동안 사정사정해서 겨우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니까요. 혹시 가게일 관련이라면 저도 알고 있었고 중간에서 두 사람 이견을 좁혀보려고 했는데요. 그리고 그 문제라면 그렇게까지 심각한 건 아니었고요. 아우, 우리 아드님이 모르는 게 있다니까. 아드님이 아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라면 내가 이렇게 말 꺼내지도 않았고. 언니가 며느리한테 거의 협박당하듯이 말 들은 건 모르죠? 네? 협박이요? 누가요? 제 아내가 저희 어머니께 협박을 했다고요? 정확히 내가 들은 건 아니니까 협박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언니가 말하기로는 칼만 안 들었지 협박하는 거 아니냐며 나한테 말했어요. 또 그것 때문에 집안에서도 사소한 것 가지고도 말이 오간다면서 힘들어했고. 근데 아드님 내세우고 손자 내세우는 며느리 때문에 아드님한테도 가까운 친척한테도 말 못한다고 내게 하소연을 얼마나 하던지. 그나마 난 여기 단골로 맺어진 관계라 나한테 얘기해도 어디 말이 돌아서 다른 사람 귀에 들릴 일이 없으니까 얘기할 곳이 나밖에 없었던 거죠. 어쨌든 아드님이 언니 마음 좀 알아줘요. 너무 아내만 챙기지 말고. 혹시 그 협박이라는 말 어떤 대화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나도 그렇게 이야기만 들어서 잘은 모르겠네. 자세한 건 언니한테 물어보지 그래요? 저 사실은 어머니께서 사라지셨어요. 찾지 말라는 쪽지만 남기시고. 네? 사라졌다고요? 어머,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말인데 혹시 저희 어머니 어디 가실 만한 곳 좀 모르시나요?
조금 전에 하신 말씀처럼 어머니께서 친척분들이나 다른 친구분들께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셔서 사라진 것도 모르고 어디 계시는지 짐작도 못 하셔서요. 글쎄요. 언니가 어딜 갔으려나. 아, 혹시 거기 갔나? 아니, 그 언니가 언니 남편분이랑 자주 가는 곳이 있다고 했거든요. 잠깐 가게 일 짬날 때마다 간다는 곳인데 거기 근처에 오래 알고 지낸 주민분도 있다고 했는데. 네?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럼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우연히 얘기를 나누게 된 단골 아주머니께 어머니가 계실 만한 곳에 대해서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내의 갈등이 제 생각보다 심각했다는 것도 알게 됐죠. 아내가 어머니께 어떤 말을 했길래 협박이라는 말이 나왔는진 모르겠지만 어머니의 행방을 찾는 게 우선이었어요. 아주머니께서 알려주신 지역으로 가게 됐죠. 그리고 그곳에서 생각에 잠겨 계신 어머니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절 보고 어떻게 찾아왔냐며 깜짝 놀라시는 어머니께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죠. 네가 여길 어떻게 알고 왔니? 여기 아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 그러게 왜 아는 사람도 거의 없는 곳에 있으세요? 몸도 안 좋으신 분이 혼자 계시다 문제 생기면 어쩌시려고. 어머니,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저랑 돌아가요. 집사람 때문에 불편하신 거라면 어머님 댁으로 가요. 이제 저희 집에서 지내실 필요도 없으시고 그 사람이 어머니께 말 함부로 못하게 제가 해결할게요. 아니야, 괜찮다. 엄마 여기서 생각 좀 더 하다가 다 정리되면 그때 올라갈게. 그러니까 엄마 신경 쓰지 말고 얼른 올라가 봐. 가서 네 일도 하고 가게 일하는 희진이도 도와야지. 또 민우도 돌봐야 하고.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니까 엄마 두고 가. 아유, 어머니. 왜 여기 계시는지 저 다 알아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진 모르겠지만 심하게 말한 거잖아요. 전부 제 불찰이에요. 그 사람 입에서 그런 말 나오기 전에 제가 가운데서 잘했어야 했는데 제가 다시는 그런 말 못하게 얘기할 거고 어머니께서 사과가 필요하시다면 사과하게 만들게요. 우선은 저랑 돌아가요.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부모가 돼서 자식 부부 싸움이나 하게 만들고 그러면 안 돼. 엄마는 내 자식 잘 살고 우리 손주 잘 자라는 것밖에 바라는 것도 없고. 또 네 처가 뭐 틀린 말을 했겠니? 젊은 사람이고 걔도 생각이 다 있는데 알아서 가게도 잘 꾸려 가겠지. 내가 지금 올라가면 너도 그렇고 네 처에게도 그렇고 내가 다시 발목 잡는 꼴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가. 이제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알았으니 걱정은 덜 될 거 아니냐. 엄마도 이제 네 연락처 때 받도록 할게. 그럼 됐지? 저는 겨우 찾을 수 있었던 어머니를 모시고 올라가려 했지만 어머니께서는 올라가실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아내가 다시는 어머니께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단돌이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머니께서는 끝까지 그곳에 남겠다고 고집을 피우셨어요. 아무래도 어머니를 모시고 올라오려면 아내와 어머니께서 겪었던 갈등을 해결해야만 할 것 같았죠. 저는 아내에게 어머니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으려고 했습니다. 다시 가게로 향했죠. 그런데 가게를 찾아갔다가 으슥한 곳에 있는 아내를 목격하게 됐어요. 주방 이모님들과 다른 직원들이 있어 안 그래도 불러내기에 애매했는데 잘 됐다고 생각했던 저는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곳에서 수상한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게 내 생각보다 더 잘 된 거 있지? 노인네 그렇게 고집 부리더니 결국엔 사라졌지 뭐야. 자기 고집으로 날 꺾을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 그래도 고집을 상황 봐가면서 부려야지. 내가 자기 아들 쥐고 있고 손주 쥐고 있는데 가게 안 넘기고 버틸 수 있어? 결국 그렇게 고집 부려서 얻은 결과가 뭐야? 가게는 넘겨줘야 하겠고 버티다 어쩔 수 없이 넘기니 나보기에 민망해서 도망쳐 숨은 거 아니야. 그러게 내가 넘기라고 했을 때 넘겼으면 자긴 편하게 집에서 쉬고 손주나 보고 얼마나 좋아.
결국 자기 부담 자기가 판 거지. 나야 뭐 안 그래도 눈에 가시였던 시모가 사라져서 좋고 이제 그 가게 내 거나 마찬가지야. 나중에 집에 기어들어오면 대표 변경해달라고 하려고. 대표만 변경되면 이제 나 부자야. 맛집 사장님이라고. 그럼 이제 방송에도 좀 나오고 SNS에서도 화제되고 얼마나 바빠질지 아니? 너 내가 시간이 있을 때 나랑 만나야 돼. 나중엔 바빠서 만나줄 시간도 없을 거라니까. 처음 보는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사라진 걸 걱정하긴커녕 기뻐하고 있었어요. 거기다 가게가 이제 자기 것이고 어머니께서 돌아오시면 대표 명의를 바꿀 거라며 전에 보지 못했던 가게 욕심을 드러내더라고요. 아니, 속에 있던 본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제겐 충격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아내 입에서 듣게 됐죠. 아들 민우와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저와 혈액형이 같다고 좋아하는 겁니다. 처음엔 그게 왜 좋아할 일인가 싶었어요. 제 자식이면 저 아니면 제 아내와 혈액형이 같은 건 당연한 일이었고 뭐 딱히 좋아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된 거죠. 어? 남편? 남편은 지금 정신없지. 사라진 자기 엄마 찾는다고. 그럼 절대 의심 못해. 내가 시모 성격을 알잖아. 자기 입으로 먼저 나랑 있었던 일 말할 사람이 아니야. 응? 그거 말고? 그럼 뭘 의심 못해? 아, 그거? 그건 걱정 끝난 지가 언젠데. 민우 그 이랑 혈액형이 같아. 그걸로 의심은 끝이라니까. 뭐 잘하면서 얼굴이 다를 순 있겠지만 자식이라고 부모를 다 닮나. 안 닮은 자식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세상에 누가 철석같이 자기 자식이라고 믿는데 검사를 하고 그러겠어. 그래서 난 그거 관련으로는 조금도 걱정 없어. 그나마 걱정되는 건 이번 일과 관련된 시모 입인데 그건 또 어떻게든 못 떠들게 대책을 세워봐야지. 아내가 한 이야기를 듣고 불길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나와 민우의 혈액형이 같은 게 기쁜 일이고 자식과 부모가 닮지 않을 수 있고 철석같이 믿는 자식과 누가 검사를 하겠냐는 그 말의 의미가 짐작됐거든요. 생각조차 떠올리는 것도 싫었지만 민우가 내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도 싫은 일을 확인하려고 아내 몰래 민우와 친자 검사를 하게 됐죠. 검사에 필요한 것들을 제출한 이후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전에 아내에게 먼저 이실직고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제가 원하지 않은 결과를 받게 되면 흥분해서 저도 저를 주체하지 못할 것 같아서 말이죠. 하지만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아내는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당신 정말 왜 그래? 뭘 말하라는 건데? 뭘 말하라는 건지 정확하게 짚어줘야 내가 말을 하지. 다짜고짜 사실대로 말하라니. 뭐든 나 속이는 게 있으면 다 사실대로 말하라고. 나한테 할 말 많을 거 아니야? 없어. 내가 당신을 속이긴 뭘 속여? 진짜 왜 이러는 건데?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데? 너한테 직접 들었다고 하면 사실대로 말할 거야? 뭐? 나한테 들었다고? 이틀 뒤면 검사 결과가 하나 올 거야. 나랑 민호와 관련된 검사 결과가. 그 검사를 하게 된 이유가 당신이 누군가와 나는 통화를 들었기 때문이었어. 나랑 민우가 같은 혈액형이라서 좋다며? 또 내가 민우를 절대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했고. 그런 말을 들으면 누구든지 한 가지 생각을 떠올리지 않을까? 누가 됐든 절대 떠올리기 싫은 생각을 말이야. 여보, 당신 오해하는 거야. 난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뭔데? 그게 아닌 뭐냐고? 당신 못 들었어?
이틀 뒤면 나랑 민우의 친자 검사 결과가 와. 내가 그 결과를 제3자에게 통보받듯이 받으면 내가 나를 감당 못할 것 같아서 당신에게 묻는 거야. 당신 입으로 잘못한 거 말할 수 있는 기회 주는 거라고. 그리고 그것만 끝인 줄 알아?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게에 대해 어떤 욕심이 있는지도 전부 다 들었어. 그러니까 전부 다 말해. 무슨 생각으로 내게 접근한 거야? 날 사랑하긴 했어? 근데 민우가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이용해 나랑 결혼을 해? 민우를 가지고 내세워서 우리 어머니께 이상한 말을 했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사과할게. 맞아. 민우 당신 아들 아니야. 근데 민우 때문에 당신을 놓칠 수가 없었어. 또 민우가 있으면 나 같은 여자도 당신과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민우를 당신 아들이라고 했던 거야. 그리고 어머님 일은 내가 잘못했어. 처음엔 분명히 어머님 생각해서 좋은 뜻으로 말한 건데 어머님께서 내 생각대로 따르지 않으시니까 나도 화가 나서 그만. 근데 여보, 나 가게에는 다른 욕심 없어. 할머님께서, 아버님, 어머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가게 잘 꾸려나가고 더 인정받는 집으로 키우는 것밖에 욕심 없다고. 가게가 아니라 네가 유명해지는데 더 들떠 보이던데. 너 끝까지 거짓말이구나. 이제 나도 미련 하나 없이 너랑 이혼할 수 있겠다. 고맙다. 새끼 손톱만큼의 미련도 남지 않게 정 떨어지게 행동해줘서. 뭐? 이혼? 여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럼 민우는? 우리 민우는 어떡하고? 민우 당신 자식으로 키웠잖아. 민우는 당신 아빠로 생각하고 있잖아. 너 이런 식이었구나. 민우를 방패막이 삼아서 내세우는 게. 이런 너 보니까 더 확신이 든다. 나랑 이혼하면 민우 친부에게 찾아갈 너라는 걸. 그나마 다행이지. 아직 민우가 어려서 아빠가 달라져도 크게 문제가 없어서 말이지. 너 민우 내세워서 아무리 불쌍한 척한다고 내 결정 바뀔 거라는 생각은 버려. 아니, 그보다 앞으로 할 소송이나 걱정해. 나 이혼이 아니라 혼인 취소 소송까지 할 거니까. 여보, 잠깐만. 내가 진짜 잘할게. 어머님께도 가게 일도 진짜 열심히 하겠다고. 나 어머님 밑에서 수발 들며 가게 노예처럼 열심히 살 거야. 그러니까 제발. 에? 아내는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며 제게 빌었지만 너무 늦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를 향한 배신감에 절대 용서할 생각이 없었죠. 아내에게 제 뜻을 정확히 전하고 저는 그 즉시 어머니께 내려갔어요. 어머니께는 제가 아내에게 속았던 모든 일들을 설명해 드렸고요. 그러자 며칠 전까지 절대 올라가시지 않겠다던 어머니께서 당장 올라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아직 남아있을 가게로 말이죠. 그리고 어머니 재촉에 올라갔던 가게에서 이번엔 처음 보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오른 어머니의 모습을 말이죠. 어머님, 제가 죄송해요.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앞으로 어머님 말씀 잘 듣고 가게에 제 몸을 불사르도록 할게요. 저 지금도 내일 저녁 또 모레 할 재료 다듬고 있었어요. 내가 우리 어머님께 가게 일 배웠을 때 말이다. 절대 음식 재료 가지고 장난칠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거든? 근데 이번엔 우리 어머님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는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마침 잘 됐네. 다른 걸로 때리는 것보단 이것들로 때리는 게 흉이 덜 남겠어. 야, 이년아! 네가 감히 우리 집안을 만만히 봐? 이게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 너 오늘 죽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라. 이 돼지고기에 돼지보다 못한 년아! 아주 죽으라고! 어머님, 잘못, 이러지 마세요! 너무 아파요! 어머니께서는 아내가 손질하고 있던 돼지고기와 파를 집어드시곤 아내를 사정없이 내려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원래였다면 제가 어머니를 말렸겠지만 이번엔 아내가 맞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이번 기회에 어머니 속에 응어리졌던 걸 모두 푸실 수 있게 내버려뒀던 거죠. 그렇게 아내는 돼지고기와 야채라는 매로 매타작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후 저는 아내와 혼인 취소 소송을 했습니다. 제 아이라고 속인 민우로 인해서 혼인 취소 소송 사유가 받아들여졌고 완전히 남남이 되어 갈라설 수 있었어요. 그렇게 혼인 취소 소송을 끝마치고 어머니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 또 다른 결정을 전하게 됐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소송 다 끝났고 제가 승소했으니까 그 여자 일로 문제될 일 없을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고요. 고생 많았다. 소송 결과가 잘 나왔으니 너도 한시름 털고 가서 푹 쉬어. 회사도 다니고 소송도 치르고 엄마까지 돌보느라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 전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 어머니 밑에서 가게 일 배우겠습니다. 이미 저는 결정 다 했어요. 회사에도 퇴사하겠다고 말해놓은 상황이고요. 뭐? 퇴사? 아니 네가 공부한 게 얼만데 그 좋은 머리를 이런 데 쓰면 어떡하니? 그리고 할머니나 네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겠고? 밖에서 했던 경험은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배운 거 어떻게든 우리 가게에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저 이번 일 겪고 또 몸 아프신 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있어야 할 곳은 밖이 아니라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삶과 피땀이 있는 이곳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아니면 누가 우리 가게 이어가겠어요? 뒤늦게 배우는 가게 일이 힘들겠지만 어머니 밑에서 차곡차곡 배워서 나중에 걱정 없이 제게 물려주실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러니 저 믿어주세요. 저는 우리 집의 가업인 가게에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부터 가업을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이런저런 생각으로 용기가 없어 피해왔던 선택이었는데 이번 일로 확실히 깨닫게 됐어요. 가업을 진심으로 이어받을 사람은 저밖에 없다는 걸 말이죠. 또 어머니 곁에 제가 꼭 있어야 한다는 걸 말이죠. 그 선택 지금도 후회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 어머니에 비하면 또 가게를 물려받을 후계자라고 하기엔 배울 것도 모자란 것도 많지만 지금처럼 노력하며 어머니 밑에서 배워나갈 겁니다. 그리고 먼 훗날 저 자신도 인정할 수 있는 가업의 후계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때가 온다면 여러분께 맛있는 식사 한 그릇 대접해드리고 싶네요. 그날이 빨리 찾아와 여러분과 뵐 수 있길 바라며 저는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채택해 주시고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